목소리도 지금 들리시죠? 또 채팅을 보면서 수업을. 자, 오늘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는데 벌써 7주 차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8주 차를 하면 템플릿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안 한 사항이 이제 스트링 클래스, 그러니까 STL 관련한 부분이랑, STL은 사실 템플릿 이후에 배우는 거예요. 애초에 STL 자체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템플릿 우리가 내용을 배워야지만 그런 걸로 템플릿으로 작성이 된 라이브러리들, 벡터, 뭐 q, 덱 다 사실은 C++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자료 구조를. 컨테이너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C 스타일 배열로 그냥 언제까지 인트 캐릭터 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업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수업으로는 안 들어가고 제가 혹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따로 녹화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한 부분 많아요.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뭐 예외 처리 관련 부분, 언어에서 예외 처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외 처리랑 그리고 뭘 안 했나요? 하나도 안 했는 것 같은데. 네, 커리큘럼에 나. 근데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산자 오버로딩이고, 연산자 오버로딩이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 배웠었죠. 자료형의 개수, 아니 자료형이 아니라 매개 변수의 개수, 그다음에 자료형이 다른 거, 반환형이 다른 거, 컨스트 선언의 유무로 이렇게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 되면은 컨디션에 맞게 이렇게 맞는 함수가 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름으로. 연산자도 연산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끼케야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연산자들을 내가 플러스 연산자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A 플러스 B를 뭐 한다 했을 때 우리 뭐 두 수를 더하거나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두 문자열을 합치는 뭐 A 문자열 B 문자열을 플러스 연산해서 두 문자열을 합친 문자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연산자를 기호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연산자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함수처럼. 그래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 목차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연산자 오버로딩의 이해와 유형 그냥 설명하는 거고, 단항 연산자, 그러니까 우리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있죠? 항이 하나, 연산자에 이제 피연산자라고 하는 이게 항이 하나만 필요한 단항 연산자가 있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일씩 증가하는 거 있죠? 증가하고 감소시키는 거. 그 단항 연산자의 오버로딩. 그다음에 뭐 연산을 하다 보면 이제 곱셈 같은 경우는 우리 교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교환 법칙 문제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해결을. 그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처음에 아니 C에서 내가 프린트F, 스캔F 썼는데 갑자기 무슨 C인, Cout에 이런 연산자를 썼냐? 이것도 연산자거든요. 요거 이제 Cout과 C인, 엔드라인 이런 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배우고 가상함수를 배우고 연산자 오버로딩을 완벽히 이해하고 하면은 이제 난 드디어 이거의 정체에 대해서 파헤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요 C인 Cout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얘를 오버로딩 시켜보기도 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도 오버로딩 시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빠진 거예요. 요게 책에는 있는데 제가 사실 맨 아래 거는 빼려고 했었고 원래. 근데 요거까지 배열의 인덱스 연산자 오버로딩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은 수업 있죠. 저도 객체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여기까지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뺐습니다. 학교 수업에 없는 내용이라. 물론 C++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분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라 하면은 그 우리가 배열에서 접근을 할 때, 원소에 접근을 할 때 인덱스 기호를 쓰죠. 대괄호로 된. 그죠? 그것도 연산자예요, 사실은. 네. 이 인덱스 배열의 이름에다가 옆에 붙여가지고 대괄호로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덱스 그 연산자도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뭐 그런 건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new와 delete. new와 delete 제가 키워드 같이 쓰는 동적 할당 대사는 new와 delete도 사실상 연산자이기 때문에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하지 않습니다. new와 delete. 그다음에 포인터 연산자 있죠? 그러니까 멤버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랑 스타를 합친 그 화살표 연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해서 연산할 때 그 포인터 연산자와 그다음에 스마트 포인터 펑터라는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화된 내용이에요. C++에. 그래서 따로 이번 수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연산자 오버로딩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코드를 짜고 내가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실제로 해서 내가 정의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면은 학교 수업에서 무리 없게.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온라인에 지금 몇 분 더 오셨네요. 예. 늦게 오셨으면 늦게 오셨다고 말해주세요. 그냥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뭐죠? 뭔 얘기 하려다 말았죠? 9분 계시는데, 요게, 수업이 지금 거의 막바지예요. 7주차하고 다음 주가 8주차에 템플릿만 하면 바로 끝이 나는데, 템플릿은, 학교 수업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요축이. 그러니까 연산자 오버로딩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템플릿도 내용을 줄이고, 차라리 우리가 백준이나 우리가 또 알고리즘 스터디 아래에서 이제 하게 된 스터디예요. 제가 따로 에타에서 모아서 하게 아니고 이게 일단은 학회에 묶여 있는 스터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백준 알고리즘 풀이 관련해서 내가 C++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어차피 2학년 때는 1학기에 객체하고 2학기 때 자료구조 수업 들으면 C++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1년간은 C++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백준이라도 풀어볼까? 파이썬이랑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런 수업을 그냥 다음 주에 넣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 중입니다. 그거는 강의록을 만들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수업할게요, 이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수업이 이게 강의록이 많지는 않은데, 좀, 제 생각에서는 이 수업 전까지, 6주차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시고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바로바로 쉽게 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중첩돼서 전에 배웠던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떠올리시면서 복습을 꼼꼼히 하셨으면 수업이 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9분 정도 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제 기한이 지금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과제도 또 당연히 우리 그 환급의 기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석부 공개했고 다음 주까지 출석 체크는 하지만 과제 제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렵거나 내가 지금 못하는 과제여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할 테니 일단 지금 제출 처리만 하시려면 저한테 이메일만 그냥 한 통 뭐 제출만 하겠습니다 하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메일은 강의록 제가 맨 끝에마다 항상 적어놔요. 선자 오버로딩 들어가 봅시다. 얼른. 자, 함수가 우리 오버로딩 되면은 오버로딩 된 함수의 수만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매개변수에 어떻게 매개변수가 들어오냐, 인자를 어떻게 몇 개를 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오버로딩 돼서 같은 이름의 함수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는 연산자를 대상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이런 걸 연산자라고 수학에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연산자예요. 자, 우리도 이제 연산자를 정의를 할 때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해요. 이거 연산자 함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연산자 함수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오버로딩 시키는 것이 바로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오버로딩 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오버라이딩 시키는 거의 일종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따로 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오퍼레이터 뒤에 오는 이 플러스 있죠. 이 자리에 내가 오버로딩할 다른 연산자가 와서 내가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를 오버로딩하고 싶다. 덮어 씌워서 다른 역할을 또 더 추가로 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오퍼레이터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내가 또 따로 정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차피 다음에 예대가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객체를 대상으로 해도 우리가 오버로딩을 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객체를 대상으로 내가 기본 자료형 데이터, 그러니까 인트 더블처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해서 뭔가 객체와 객체끼리 더하면은 뭐 그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에 가진 그런 데이터들의 값이 뭐 더하고 빼지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연산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뭐 경찰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냥 저번에 했던 그 예제가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뭐 10발 가지고 있는 경찰이 있고 5발 가지고 있는 경찰이 객체가 2개가 있대 칩시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두 경찰을 합치고 싶어요. 경찰의 총알의 개수를. 그래서 내가 경찰 객체 맨 1, 뭐 맨 2를 더해가지고 맨 3를 만들겠다. 이런 코드를 짰을 때 객체와 객체끼리를 더하는 플러스는 우리가 경찰이라는 객체는 이게 우리가 정의한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한 객체에 대해서 C++가 기본 연산자 플러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플러스는 이 기본 자료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int 더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덥셈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게임에서도 뭐 공격력이 몇인 애랑 몇인 애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애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내가 정의를 따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하는 일이 더 많지만요. 자, 여기 예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뭘 하냐? 우리가 수학에 사용하는 좌표 평면에 점이 있죠. 2차원 평면에 x좌표, y좌표가 있는 점이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는 x포즈, y포즈, x좌표, y좌표가 있는 거고 뭐 생성자 있고 좌표 현대 좌표를 출력하는 show 포지션 함수. 그다음에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요게 바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 형태이다. 앞으로 계속 보이는 형태니까 그냥 갑자기 훅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형태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코드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의된 함수가 바로 포인트형을 반환하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이다. 함수죠. 사실은 연산자를 오버로딩한 형태예요. 요거 바로 요게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포인트를 반환했다는 건 뭐 나중에 볼 얘기고 일단은 첫 번째로 클래스 포인트. 포인트라는 클래스에 지금 안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쵸? 포인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이다. 이 말은 뭐다? 우리가 연산자를 호출을 할 때, 그 연산자를 사용할 때 객체를 통해서 호출을 해야 하구나. 그러니까 클래스의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객체를 통해서 이 연산자를 부르는 주체가 있긴 하겠구나. 요거를 그냥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 클래스 코드 안에 이 오퍼레이터 함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6번째 줄 제가 동그라미 치 부분 있죠. 여기서 바로 플러스를 사용한 거예요. 자, 자, 여기 보면은 포스가 아마 포지션이겠죠. 자, 첫 번째 점이 있고 1번 점이 있고 2번 점이 있어요. 1번은 3,4, 2번은 10,20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요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더해서 새로운 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 일을 지금 하려고 우리가 지금 플러스 연산자를 만든 건데 자, 점과 점끼리의 연산은 우리가 지금 플러스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만든 객체를 기존에 있던 플러스로 인해서 당연히 연산이 안 되겠죠. 왜냐면 x좌표는 x좌표 멤버 변수끼리 y는 y좌표끼리 더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가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여기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는 지금 인자로 뭘 받고 있나요? 포인트형의 지금 참조자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자를 받는 이유는 실질적인 내가 인자로 받은 그 친구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참조자를 받고 더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하려는 p 연산자가 변경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스트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4랑 10,20 더하기 연산만 했는데 3,4랑 10,20 이걸로 숫자들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린 더해서 그 더한 값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함수 보시게 되면은 그냥 엑스포즈 이 함수를 호출한 예 그다음에 ref의 엑스포즈끼리 더해주고 y포즈끼리 더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새로운 객체를 리턴했다. 자, 그니까 지금 함수를 부른 걸 보시면은 여기 부른 형태를 보세요. 포스 3라는 지금 점을 하나 새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었냐? 포스 1에 있는 객체가 있고 지금 객체가 두 개 있죠. 포스 1과 포스 2가 있는데 어떻게 호출했냐면 지금 현재 클래스의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포스 1에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부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함수 호출이랑 똑같죠? 멤버 함수 호출할 때 이 점을 이용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포스 1 객체에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불러서 인자를 내가 포스 2로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나? 바로 포스 1에 있는 여기 지금 17번째 코드에 있는 지금 여기 X포즈, Y포즈 아무것도 이름만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두 개가 바로 포스 1의 X포즈 Y포즈고요. 그 다음에 래프가 바로 포스 2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인자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엑스포즈 플러스 래프 닷 엑스포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스 1에 있는 엑스포즈랑 포스 2에 있는 엑스포즈를 더하는 거죠. 그런 연산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포스 1 객체를 통한 호출을 한 거고요. 연산자 함수를. 포스 2 객체를 인자로 받는 거다.
그리고 2는 우리가 덧셈에서 교환법칙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주체를 변경해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포즈 2에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불러가지고 내가 포즈 1을 인자로 쳤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냥 더하는 순서에만 상관이 있는 건데 결국 결과는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show 포지션 함수가 이 객체의 좌표를 출력하고 있는데 실행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포즈 1은 3,4, 포즈 2는 10,20, 그 다음에 우리가 포즈 3를 포즈 1과 포즈 2를 더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13,24가 나왔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했다고 어떻게 일종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호출을 했다. 그리고 함수 호출한 방법은 객체를 통해서 호출하기 때문에 자, not operator plus 이렇게 그냥 멤버 함수를 호출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면 연산자는 그냥 플러스로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즈 1 플러스 포즈 2 이렇게 써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멤버 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포즈 not operator 플러스 포즈 2 이렇게 호출을 해야만 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호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함수 이름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세요. 우리가 일단 이런 이름의 멤버 함수를 클래스에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냐? 여기 동그라미 치는 부분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지금 잠깐 들어와 보면 not operator plus 이렇게 그냥 내가 정의한 멤버 함수를 부른 거죠. 멤버 함수 호출의 형태로 평소에 우리가 아는. 근데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포즈 3는 포즈 1 플러스 포즈 2 이렇게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렇게 써도 가능하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렇게 쓰기 위해서 얘를 정의를 한 건데 이제 요걸 바로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함수 이름이 지금 요 정의된 형태를 봤을 때 함수 이름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니까 멤버 함수를 부르는 형식으로 일단은 우리가 호출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방금 전 코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 원래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다면 요렇게 플러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 결과는 전 슬라이드랑 동일하고요. 보게 되면 요 코드가 이제 핵심인 거죠. 포인트 포즈 3는 포즈 1 플러스 포즈 2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우리가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하면은 새로 기존에 있던 플러스 함수 덮여져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면은 제 수도 있죠. 아마도 포즈 1 플러스 포즈 2가 포즈 1 not operator 플러스 포즈 2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 얘네들은 객체예요. 포즈 1 포즈 2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를 통해서 객체와 객체 사이에 플러스를 연산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문장이 바로 포즈 1에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불러서 포즈 2를 인자로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컴파일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대상으로 할 때, 자 다시 정리하면은 객체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객체와 객체 사이에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딩을 지금 한 상태예요.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놓으면은 포즈 1 플러스 포즈 2 이렇게 코드를 쓰면은 얘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자 연산자의 왼쪽 앞에 왼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포즈 1의 멤버 함수를 불러서 자,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요 P연산자 포즈 2를 인자로 전달해라. 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컴파일러와 대화해보자 돼 있는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걸 이렇게 세 달락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오퍼레이터 키워드와 연산자. 그러니까 지금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오퍼레이터 플러스 뭐 아니면은 마이너스로 오버로딩 하고 싶으면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뭐 플러스로 오버로딩 하고 싶으면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라는 말 뒤에다가 연산자의 종류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키워드에 연산자를 묶어서 함수의 이름을 정의를 하면은 내가 요거를 전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처럼 함수의 이름을 이용한 함수의 호출뿐만 아니라 연산자 함수의 호출뿐만 아니라 내가 이 연산자 자체만 이렇게 이용한 함수의 호출도 허용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함수를 오버로딩 하는 건데 이 연산자 함수라는 건 특이하게 오퍼레이터랑 오퍼레이터 뒤에 이렇게 연산자의 종류를 붙여서 이런 이름으로 내가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함수 이름 그대로 내가 호출해도 되지만은 그 뒤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다. 함수의 이름을 내가 정의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연산자를 내가 오버로딩하고 싶으면은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os1, pos2의 경우 두 변수가 기본 자료형이라면은 그냥 덧셈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pos1이 int형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내가 뭐 얘가 2고 3이다 하면 2 더하기 3, 5 이렇게 그냥 덧셈을 할 텐데, 만약에 pos1, pos2가 이렇게 포인트형 객체예요. 그죠? 얘네들이 객체인 경우에는 pos1 dot operator plus에다가 pos2라는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문장으로 얘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로딩이 된 거죠. 함수의 오버로딩과 마찬가지죠, 얘가. 그죠? pos1 플러스 pos2라는 코드를 쓰게 되면 얘가 pos1, pos2가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냥 덧셈을 하냐 아니면은 멤버 함수를 부른 걸로 내가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연산자 오버로딩의 개념이 살짝 처음에 들어올 때 좀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수업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면 바로 그냥 채팅창, 우리 출석 체크했던 채팅창에다 그냥 줄줄줄 그냥 다 써주세요. 알았죠? 시간 많으니까 질문 대답해 드릴 시간도 있으니까요. 네, 어려운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수업 끝나고 질문을 카톡으로 하라면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링 하셔도, 나중에 구글 하셔도 뭐 정보를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해결하시는 게 좋겠죠? 계속 수업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pos1 플러스 말고 만약에 이번에 pos1 마이너스 pos2를 하고 싶다, 두 좌표를 빼고 싶다 하면은 연산자 왼쪽에 있는 pos1 객체를 대상으로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마이너스 연산자 오른쪽에 위치한 피연산자, 다시 말해서 pos2죠. pos2를 인자로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자 사이에 두 개의 객체가 있으면은 연산자의 왼쪽에, 다시 말해서 연산자의 앞에 있는 객체가 오퍼레이터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부르면서 pos2 뒤에 있는 pos2를 인자로 전달하겠다. 아이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연산자가, 자, C++에서 연산자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객체일 경우에, 기본 자료형일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하지, 덧셈 뺄셈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객체를 통해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요런 형식으로 된다는 걸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연산자 앞에 위치한 객체를 대상으로 그 객체가 호출하는 거, 그 객체의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 객체의 멤버 함수, 오퍼레이터 뭐 플러스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함수로 호출하면서 바로 연산자의 뒤에 있는 객체를 내가 인자로 전달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수, 연산자 함수를 정의된 거 보면 지금 여기 코드에 15번째 줄이죠. 정의된 거 보면은, 자, 반환형은 포인트를 반환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16번째 줄에서 플러스 두 개의 플러스 연산의 지금 결과물을 포즈 3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에서 뭐가 생성된다? 우리가 복사 생성자가 생성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자, 복습이 들어오죠. 바로 후.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시점을 세 가지 있었는데 꼭 공부하실 게 빕니다. 근데 그 경우 중에 또 하나였죠. 바로 객체를 두 개 더해서 내가 이 플러스 연산자라는 게 결국 함수기 때문에 pos1, pos2를 더하면은 이제 반환으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바로 pos1과 pos2를 더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참조가 아니고 일반 객체 포인트형으로 반환했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생기면서 그 객체가 복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거기서 복사가 한번 일어나고 그 복사 일어난 객체가 포즈 3에 대입이 되면서, 대입 연산자예요. 이거 나중에 후반 가서 배우는데, 대입이 되면서 포즈 3에도 또 복사가 된다. 복사 생성자가 두 번 노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복습하셨으면 알 테고,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을 짜잘하게 다 넣지 않았어요. 아마 그전 수업 다 이해했으면은 떠올리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인자로 전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방금 전에 두 코드로 봤다시피 클래스 안에다가 집어넣은 게 바로 멤버 함수에 의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멤버 함수를 썼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 우리가 pos1 플러스, 자, 연산자에 호출하는 방법 똑같죠. 그냥 pos1 플러스 pos2 하면은 그냥 연산자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pos1이랑 pos2가 객체라면은
이 두 함수가 객체라면은 객체를 대상으로 연산자 함수 호출되면서 연산자 오버로딩 된 거예요. 근데 호출할 때 요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내가 멤버 함수를 통해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면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멤버 함수를 부른 꼴이죠. 모양이 그죠? 꼬리. 꼬리 딱 보니까 점 낫을 사용했기 때문에 멤버 함수를 부른 모양인 거예요. 그죠? 포스1의 멤버 함수를 부른 모양이고, 자, 연산자를 오버로딩한 두 번째 방법은 전역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함수를 이용해서 오버로딩 하면은 요 포즈1 플러스 포즈2 요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냐?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 멤버 함수로 불렀을 때는 이 함수를 부른 주체가 있어야 되죠. pos1 dot operator plus 해가지고 pos1에 우리가 operator plus를 불렀구나 아는 건데, 전역 함수를 이용해서 불렀다면 우리가 굳이 이 함수가 클래스 내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함수를 부를 주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우리가 써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인자 전달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그냥 이름의 함수를, 그냥 이 함수는 객체 내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객체 외 클래스 외부에 정의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냥 이름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인자를 두 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1과 포스2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한다. 그래서 자, 전역 함수를 이용해서 오버로딩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문장이. 포즈1 플러스 포즈2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 두 개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오버로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래는 두 개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만 오버로딩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내가 두 개 다 동시에 오버로딩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두 개 다 동시에 내가 오버로딩해서 이렇게 멤버 함수를 통해서도 정의를 해놨고 전역 함수를 통해서도 정의를 해놨으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멤버 함수를 기반으로 한 함수가 우선적으로 호출된다. 멤버 함수 기반의 오버로딩된 함수가 우선으로 호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 따라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member 함수로 정의를 해놓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놓은 함수를 굳이 전역 함수로 다시 또 오버로딩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오버로딩, 그러니까 포인트형 객체 두 개를 더하는 함수를 내가 더하는 연산자 함수로 오버로딩 하고 싶으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 둘 중에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지만은 보통 멤버 함수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쪽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객체의 연산자 오버로딩 할 때 멤버 함수를 통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하는 두 가지 방법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예제는 이제 멤버 함수에다가 오버로딩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역 함수로 어떻게 연산자 오버로딩을 했나 요 예제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똑같은 예제예요. 근데 다만 그 전에 있던 코드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내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 거고, 얘는 지금 전역 함수를 통해서 오버로딩 한 거예요. 달라진 점은 인자의 개수가 당연히 달라졌겠죠. 그죠? 함수를 호출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 클래스 레벨 때 배웠던 프렌드 선언이 여기서 잠깐 나옵니다. 그죠? 연산자 오버링 할 때 제가 프렌드 선언은 그때 사용하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겠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똑같이 포인트 함수, 포인트 클래스고, 그 좌표를 지금 두 개를 더하는 플러스 함수를 만든 거예요. 메인 함수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연산자 오버로딩된 요 함수의 형태가 다른 거죠. 그전에는 자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그전에는 이게 전인데 전에 멤버 함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쵸?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부르는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를 인자로 전달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 함수를 부르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 주체가 없으니까 두 개 동시에 그냥 이렇게 인자로 전달했다. 그죠? 내부에 사는 일은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즈1에 x포즈, 포즈2에 x포즈를 더하고 포즈1에 y포즈, 포즈2에 y포즈를 더해서 새로운 포즈를 만든다. 새로운 점을 만든 다음에 걔를 리턴한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근데 인자가 두 개라는 거. 그리고 이 함수가 지금 x포즈, y포즈라는 멤버 포인트 클래스의 프라이빗 변수에 지금 접근을 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은 얘가 객체 연산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빗 선언된 멤버 변수에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외부 함수가. 그쵸? 그러려면 우리가 함수 내에서 이 함수에서 내가 멤버 변수에 접근하려면은
바로 프렌드 선언을 이용하면은 프라이빗 변수에도 접근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이렇게 말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자,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빗 영역으로 접근을 위해서 이 함수에다가 프렌드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 클래스한테 알려준 거예요. 야, 이 포인트 클래스야. 이 포인트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는 너랑 친구니까 너에게 요 프라이빗 멤버 변수를 변경하는 걸 허락을 해줘. 이렇게 프렌드 선언을 클래스 안에다 해줬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 외부에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돼도 이 함수 내에서 객체에 있는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다. 프라이빗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렌드 선언을 지금 우리가 클래스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프렌드 선언이 되어 있죠.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내에서 포인터 클래스의 프라이빗 영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구나. 프렌드 선언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 이외에도 포인트 클래스는 플러스 연산에 대해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렌드 선언이 되어 있고 함수의 이름이 오퍼레이터 플러스이기 때문에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그러니까 플러스 연산자를 오버로딩 한 건데, 오버로딩을 하면서 내가 외부 전역 함수를 이용해서 오버로딩 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프렌드 선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멤버 함수로 정의를 이렇게 했다면은 프렌드 선언 당연히 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멤버 함수는 클래스 내부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역 함수인 경우에는 프렌드 선언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결론은 보통 할 때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역 함수로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야만 하는 상황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교환 법칙을 적용할 때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배울 테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결론은 멤버 함수를 통해서 보통 접근을 전역 함수 말고 멤버 함수를 통해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자. 대신에 전역 함수가 필요할 때는 그애를 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전역 함수를 사용해서 오버로딩 하는 거, 멤버 함수를 사용해서 오버로딩 하는 거, 요거가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오버로딩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오버로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운 거예요. 오버로딩이 불가능한 연산자 종류도 있다. 오버로딩이 모든 연산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연산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오버로딩이 불가능한 연산자도 있는데, 불가능한 이유는 C++의 문법 규칙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만약에 요 연산자를 오버로딩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코드를 읽었을 때 문법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문법이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문법인가, 문법에 헷갈리게 만드는 연산자 오버로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히 이 연산자들을 오버로딩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그 연산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 요거는 학교 수업에 따라서 외워야 될 때도 있는데,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멤버 접근을 했던 not이나 아니면 포인터, 범위 지정 연산자, 조건 연산자 CS 했었죠. 사망 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오브도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예요. 사이즈 오브 썼었죠. 소괄호를 사용해서 썼었는데, 여기 바로 이것도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쭉쭉 있어요. 캐스트, 형변환 관련해서 스태틱 캐스트, 다이내믹 캐스트, 이런 연산자들은 오버로딩이 불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버로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member 함수를 기반으로 오버로딩하는 거, 그 다음에 전역 함수를 통해서 오버로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함수는, 네 개, 그러니까 연산자는 멤버 함수를 기반으로만 오버로딩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뭐냐면 대입 연산자랑 함수 호출할 때 쓰는 요 소괄호 있죠? 얘도 연산자예요. 이제 함수 호출 연산자. 그다음에 배열을 접근할 쓰는 인덱스 연산자. 멤버 접근을 위한 포인터 연산자 있죠? 얘 말하는 겁니다. 예. 요 네 개는 멤버 함수를 기반으로만 오버로딩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요 연산들은 바로 객체를 대상으로 해야 의미 있는 연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객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역 함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이 연산자들을 호출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멤버 함수를 기반으로만 오버로딩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벌써 30분이나 했네요, 수업을. 예, 지금 페이지가 25, 24페이지 정도 되는데 절반도 못했습니다. 자, 오버로딩 시 주의사항. 연산 오버로딩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냐? 무분별한 오버로딩을 또 우리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지 말 것. 본래의 의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호가 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를 벗어난 정의는 혼란을 초래한다. 두 객체를 더하는 플러스 연산을 내가 사용을 했는데 정의에 가서 헤더 파일 가서 읽어보니까 이 내가 오버로딩 해놓은 연산이 알고 보니까 빼셈을 한다든지 뭐 이런 특이한 연산을 할 수가 있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라는 기호 자체가 우리가 주는 더한다는 의미를 본래 그 의도를 벗어나지 않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하겠죠. 굳이 막 그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그 느낌이 주는 이 두 객체를 더한다는 의미가 어떤 느낌을 줄까? 뭐 멤버 이 객체의 체력을 더하는 뭐 게임이라면은 뭐 이렇게 객체가 뭐 사람이랑 그냥 체력을 더하는 두 객체의 체력을 더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걸 더하는 연산이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본래 기호가 주는 의미를 벗어난 정의를 하지 말자. 자, 두 번째,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결합성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연산자를 정의를 따로 한다고 해서 그 연산자의 우리가 우선순위랑 결합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곱셈이랑 나눗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후 순위로 오는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다 예전에 배웠어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런 우선순위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문법적인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겠죠. 그죠? 틀이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이 설정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 매개 변수가 언제 쓰이냐 돌아보면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때 연산자 함수가 인자로 전달받는 게 바로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내가 인자로 전달받는다 했었죠. 매개 변수에 있는 인자로. 근데 그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을 우리가 원래는 원래 같은 그냥 일반 함수는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연산자 함수에서는 디폴트 값 설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호출을 하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코드를 자, 두 점을 더하는데 내가 만약에 더하는 플러스 연산자 함수에다가 디폴트 값을 설정해놨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즈 1이랑 객체가 있다 쳐봐요. 그 점의 예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포즈 1 플러스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코드를. 자, 요런 코드를 내가 작성을 하고 싶어서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 설정을 만약 했다. 물론 막아놨어요. 근데 만약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코드를 썼다 하면은 내가 5,5가 자동으로 더해지게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짜고 싶을 수가 있을 텐데 뭐 그게 불가능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5,5라는 점이 얘를 부른 건지 아니면은 얘가 5,5를 부른 뭐 이런 호출 관계가 불분명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는 안 된다는 거. 디폴트 값 설정이 불가능하다. 연산자의 순수 기능을 변경할 수 없다.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연산자가 있겠죠. 그쵸? 우리가 원래 코드에다가 1 더하기 2 치면은 3이 나오는 것처럼 연산자의 순수한 원래 본래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버로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인트형 두 개의 변수를 더하면은 당연히 인트형 덧셈의 결과가 반환이 되겠죠. 2 더하기 3이 5 뭐 이렇게. 근데 그 플러스 연산을 했을 때 우리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결과를 반환하게 함수를 작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맨 위에는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지 말 것. 요 수의사가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정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존에 정의될 때 인트 플러스 인트를 했을 때 내가 플러스가 아니라 곱셈이 되게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 할 때 이런 주의사항.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연산자 오버로딩 하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낭 연산자의 오버로딩에 대해서 봅시다. 다낭 연산자라 보면은 다낭이잖아요. 항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자, P 연산자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여러 개 있지만은 다낭 연산자의 대표인 플러스 연산과 마이너스 연산자를 오버로딩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오버로딩을 어디다 적용하나? 바로 우리가 했던 포인트 객체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 연산이 되게 포인트 객체 포즈라는 객체 이름이죠. 포즈가 플러스 포즈를 했을 때 뭐 x좌표 y좌표를 각각 일씩 더하는 연산을 하게 만들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포즈썸 오퍼레이터 플러스 또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포즈라는 요 객체가 지금 요건 전위 연산을 하고 있죠. 전위 연산과 후위 연산도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위 연산을 하는데 포즈가 포즈 닷 오퍼레이터 플러스 자, 인자가 비어 있죠. 왜냐면은 지금 단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이 하나만 필요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냥 연산자를 이 함수를 호출하는 주체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함수로 호출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를 쓰고 내가 함수를 멤버 함수로 통해서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 했다 치면은 요렇게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멤버 함수로 호출한 형태로. 또는 내가 전역 함수로 내가 정의를 했다면은 요렇게 호출이 되는 거겠죠. 인자가 하나 줄어들어서 포스를 플러스 해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멤버 함수로 정의를 한다면은 단항 연산자를 오버로딩했기에 전달할 인자가 없고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는 주체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전역 함수로 정의한다면은 하나의 피연산자를 인자로 받아야 합니다. 그쵸? 그래야지 내가 뭐 어떤 일을 뭐 물론 여기서는 x좌표 y좌표에 각각 2를 더하는 연산을 하겠지만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바로 단항 전위 증가의 예제입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가 돼 있죠. 그쵸? 여기 코드입니다. 12번째 줄부터. 자,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는데, 자, 플러스 연산자는 지금 멤버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했고요. 마이너스 연산자는 전역 함수의 형태로 오버로딩을 했습니다. 일부러 보기 좋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는 똑같이 포인트예요. 점인데 플러스는 x포즈 y포즈에 2를 더한 다음에 자 리턴 뭘 하고 있냐, 바로 자기 자신의 포인터 객체 자체를 뭘로 반환하냐, 참조형으로 반환을 했죠. 지금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배웠던 게 막 와랄랄라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산자 오버로드 요거 수업까지 들으시려면은 그 전에 배웠던 게 차곡차곡 쌓여서 뭐 참조의 반환, 셀프 레퍼런스, 뭐 복사 색승자 호출, 뭐 이런 거 전부 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겠죠. 물론 제가 생각해서 꾸준히 과제하시고 수업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모르는 거 다 해결하고 수업 꾸준히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실 만한 코드고, 그렇게 책에서도 설명이 딱히 있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정도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뭐가 쓰였는지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도 설명이 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는 없고 이 멤버 함수로 정의된 플러스를 먼저 보세요. 자, 엑스포즈 y포즈, 여기 지금 엑스포즈 y포즈는 바로 이 함수를 부르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연산자 함수를 부르는 객체겠죠. 그 객체에다 엑스포즈 y포즈에 1을 더하고, 그다음에 디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 자기 자신을 반환해서 참조형으로 반환했기 때문에 셀프 레퍼런스가 됐다는 거죠. 참조값의 반환으로 어떻게 실행되냐면은 라인 33, 35를 가보시면은 자 플러스 연산을 한 포즈에다가 또 플러스를 소괄호로 씌워놨죠. 예, 요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셀프 레퍼런스를 하게 함수를 정의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 반환형이 참조형이냐? 요거에 대해서 묻자면은 우리가 플러스 연산 나온 그 결과로 다시 플러스 연산을 이어가지고 붙여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참조형으로 반환을 했다. 만약에 참조형이 아니라면은 객체의 복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 포인트형이라면은, 그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연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x포즈 y포즈를 1로 마이너스 하고 있는 형태지만은 다른 점은 위와 다르게 전역 함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객체를 하나 받아요. 그쵸? 내가 어떤 x포즈 y포즈를 마이너스 1씩 할 건지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걔를 지금 객체로 받는 거고요. 인자로. 그리고 포인트 클래스에 프렌드로 선언도 해 주었고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참조형을 반환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전위 증가, 전위 감소 예제가 있는데 요거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단항 연산자의 오버로딩 이해. 코드를 조금만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 생각에서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코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배우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OT 할 때도 제가 확실하게 당부라기보다는 제가 장담했던 거. 이렇게 정도까지 하면은 다음 주에 템플릿 하나 남았지만은 예, 농담이 아니라요. 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 A 물론 들으시는 분들 A 이상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다시 플러스에 대해서 배우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제가 최대한 노력해드릴 일부러 과제도 내드리고 우리 시험도 보고 뭐 하니까 예.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한다고 따라 제가 뭐
얻는 건 없고요. 그냥 뿌듯한 거밖에. 예. 열심히 제가 시간을 많이 방학의 시간을 많이 썼어요. 이거를 준비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전이 증가, 후이 증가를 까먹으셨다기보다는 헷갈리실까 봐 이것도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전이 증가, 후이 증가는 같은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인데 보게 되면은 변수의 앞에 와 있냐, 뒤에 와 있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죠. 그쵸? 요거를 정의를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이 증가는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 cout num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바로 이 num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일단 하고서 1을 증가시키는 거고, 자, 전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1을 증가시킨 다음에 출력을 해라. 증가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여기 있는 플러스 플러스랑 이 뒤에 있는 플러스 플러스 같은 연산자인데 모양이 같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같아서 같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부를 텐데, 부르는 지금 근데 하는 일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 이름은 독일한데 해야 되는 기능이 달라요. 바로 오퍼레이터 플러스 플러스 함수끼리도 함수 오버로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전이진과 후이진과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할까? 어, 인자에다가 int라는 글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int의 삽입은 단순히 진짜로 단순하게 전이 증가냐 후이 증가냐만을 구분하기 위해서지 뭐 int 하나를 인자로 전달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자를 전달하냐 안 하냐 뭐 이것도 인자 전달되는 건 없고, 그냥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는 플러스 플러스를 이게 플러스 플러스를 변수의 앞에 썼을 때, 객체 앞에 썼을 때 이 함수를 부르고 객체 뒤에다 썼을 때 이 함수를 부르자. 예, int가 포함된 이 함수를 부르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만 int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함수 정의를 할 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이 증가, 후이 감소는 이렇게 예제가 된다. 보시면 조금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자, 요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세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예.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친 부분만 보시면은 자, 플러스 플러스 연산했는데 보시게 되면 위에는 여기 있는 플러스 플러스랑 다르죠. 바로 int를 인자로 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달한 건 없고 그냥 구분을 위해서만 써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int 써놓은 얘는 바로 후이 증가를 후이 증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까지 하고. 자, 반환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전이 증가는 플러스 플러스 연산을 이미 한 전이 증가죠. 전이 증가를 한 상태에다가 또 소괄호를 씌워서 플러스 플러스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코드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참조형으로 반환을 했었는데 후이 증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조형이 아니라 뭘로 반환하고 있냐? 바로 컨스트 포인트 형으로 반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환형에서 컨스트 선언을 해서 컨스트 객체로 반환을 하고 있다. 그럼 왜 내가 이걸 컨스트 객체로 반환하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다 알 거예요. 그냥 1을 더하고 1을 빼고 요것만 하는 역할인데,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 후이 증가는 지금 멤버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후이 감소는 전역 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쵸?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환형에 왜 컨스트로 반환을 해야 되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코드도 살짝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 그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라인 17이랑 33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return object ret obj라는 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객체의 변경을 막기 위해서 내가 컨스트 객체로 선언을 했다, 생성을 했다, 요거고요. 왜 변경을 막게 했는지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객체 생성할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엑스포즈 와이포즈로 똑같은 객체를 하나 복사를 시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복사를 시켜가지고 해놓기 때문에 내가 엑스포즈 와이포즈를 통해서 직접 생성자를 호출시켜도 되지만은 보게 되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디스 포인터를 통해서 객체 나 자기 자신을 복사하는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는 형태로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할 때 나랑 똑같은 객체를 만들 때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고, 아니면 인자 전달을 통해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고, 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상관이 없다는 거고.
자, 그래서 반환형에서 컨스트 왜 하냐? 우리가 자, 전위 증가와 후위 증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자, 전위 증가를 먼저 볼게요. 요 아래 거, 그죠? 전위 증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얘는 쉬워요. 왜냐면은 너미 일단은 너미에다가 플러스를 앞에 붙여두게 되면은 너미에다가 그냥 1 값을 더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코드들을 뭐 출력을 하든 뭘 하든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후위 증가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를 하기 전에 출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플러스 연산을 연산자 함수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하냐? 자, 코드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바로 후위 연산 코드인데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객체의 복사본을 먼저 만듭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리턴 오브젝트라는 복사본을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 그러니까 복사본은 일단 1 증가가 안 된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증가 안 된 상태의 복사본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복사본 말고 원본에는 1을 더해요. 그쵸? 원본에는 1을 더하고 그럼 원본은 지금 어 실질적으로 값이 변한 상태예요. 1을 바꿨기 때문에. 그쵸? 자, 1을 더해 놓고 리턴은 뭘 하냐? 바로 복사시켜 놓은 1 더하기 전에 복사본을 리턴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거가 이해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후위 증가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플러스는 이미 됐는데 일단은 요 코드 줄 자체에서는 플러스가 1 증가가 안 된 상태로 내가 뭐 출력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출력시킨 다음에 1 증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어떻게 작동시키냐? 바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원본은 1을 더해 놓고 리턴은 복사본을 한다. 그래서 1을 증가되기 전의 상태 객체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증가되기 전의 객체로 막 출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실질적인 원본은 이미 복사되었다. 아니 이미 복사된 게 아니고 이미 1이 증가되었다. 그럼 복사본은 언제 사라지냐? 예, 다음 줄에 가면 당연히 복사본 사라지겠죠. 그쵸? 자, 써져 있습니다. 보세요. 반환형에서 컨스트의 의미 뭐냐? 하함수의 반환으로 생성되는 임시 객체를 컨스트 객체로 생성하겠다. 요런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컨스트로 객체로 생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 몸체 안에서 만든 리턴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컨스트여서가 아니라 그 객체 자체의 컨스트 객체인 리턴 오브젝트를 반환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애초에 반환했을 때 생성되는 객체는 새로운 객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컨스트 객체더라도 반환형을 컨스트가 아닌 형태로 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컨스트의 형태로 후위 증가는 반환을 해줘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물으시면은 자, 이는 그냥 C++ 연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후위 증가라 하면 당연히 요렇게 코드를 썼을 때 우리가 출력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의 상태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렇게 컨스트 형태로 컨스트 객체를 반환하는 이런 형태로 후위 증가 감소 함수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멤버 변수 값을 바꾸는 건 자유자재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의사항. 이 연산자가 주는 느낌의 그런 거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후위 증가 연산자인데 요거가 후위 증가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산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연산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컨스트 객체 대상으로는 컨스트 함수만을 호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객체 자체의 값을 변경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같은 문법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전위 연산에는 이게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1을 더한 상태에서 다시 1을 더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후위 연산에서는 못하는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객체뿐만 아니라 정수 인트 있죠. 인트 정수를 통해서 연산할 때도 요런 코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C++ 후위 증가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에러 발생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기 이 문장을 에러 발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반환을 컨스트 객체로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왜 안 되냐면은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는 리턴 값이 여기 이 공간을 소괄호 안에 있죠. 여기를 채우는 리턴 값이 바로 포인트형 컨스트 임시 객체일 거예요. 그쵸? 포인트형 컨스트 임시 객체인데 이 컨스트 객체에다가 다시 플러스 플러스 연산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함수는 컨스트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컨스트 함수가 아닌 함수가 지금 컨스트 객체를 대상으로 지금 함수를 호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왜냐면 컨스트 객체 대상으로는 컨스트 함수만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후위 증가에 대해서. 후위 증가가 조금 어렵죠. 전위 증가보다. 전위 증가는 단순한데 후위 증가는 컨스트 객체를 반환한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 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 쉬고 10분까지만 6분만 쉬고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면 돼요. 강의록을 읽어보시고. 왜 들어왔어? 뭐 가지려고? 뭐 가지고 안 가? 뭐 가져올까? 뭐를 가져갈까? 네 방에 거. 아, 페브리지. 카페트. 예준아. 민서 나갔어? 아니, 민서 저녁 약속 있다는데? 누가? 민서. 그리고 그 공룡 고기 안 깐대. 네. 아빠가 까고 있어. 아들아, 소고기 있지. 아들아, 있잖아. 그, 군대 갈 때, 운전이 스틱이야? 아니면 모터야? 스틱이면 모터 하면 헷갈려갖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운전하는데. 응. 그래도 일단은 주행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작동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틀리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 운전면허 하는 데다가 많이는 안 해서 1시간 지켜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로? 그렇게까지 할까? 그럼 제일 성실하게 그렇게 그럼 그 제일 성실하게 어차피 오니까 아빠가 할 줄 알아? 아빠 알잖아. 뭐지? 몰라. 까먹었을 수도 있어. 대형 실어도 있다고. 아들아. 손질 안 해, 이거? 가르쳐 빨리 와. 좋아? 왜? 아니야. 오늘 써서 그래.
무슨 장바구니? 넣어놓으라고? 다시 시작한다. 자, 이제 다시 수업을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정원석 씨 늦게 오셨다고 하셔서 썼습니다. 제가 지각 처리를 했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다 정리해보면 연선자 오버리딩을 하겠다. 이미 목소리 들리시나?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잠깐 인터넷이 끊겼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는지